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음력 11월 28일이에요. 저는 제 생일을요, 45년이 지나서야 찾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도 아니고, 입양아도 아닌데, 생부, 생모의 손에 길러지면서도요, 태어난 날 생일을 지내지 못했었습니다. 나르시스트였던 엄마가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나르시스트 엄마라고요. 영화 속의 노예 관리인들처럼 항상 채찍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신의 체면, 이것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엄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은요, 놓치지 않고 갖춰줍니다. 그런데 저의 생일이 사라진 건요, 민속신앙, 사주팔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첫 딸이었는데요. 아들을 원했던 엄마에겐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었죠. 그리고 2년 터울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잔병치레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무당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동생은 어차피 단명하고 8세를 넘기기 전에 죽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큰딸이 타고나길 건강하고 총명하고 그 기가 사내의 길을 타고났다. 그래서 집안에 큰 울타리가 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깟 기집애 팔자가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서 딸과 아들의 팔자를 바꿔줄 순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진 처방이요. 아들의 출생일에 저를 호적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름도 남동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 제가 되어 사라지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름은요, 엄마의 별난 아들 사랑에 제가 안쓰러웠던 아버지가 눈에 띄는 1등은 아니지만 1등 못지않게 똑똑하고 잘난 아이로 크라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만 불러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름을 호적에서도 바꿨지만 흔히 계명이라고 하죠. 그랬던 이름입니다. 그렇게 호적을 바꿨지만요. 생일을 일가 친척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 터무니없는 날 미역국을 끓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주를 뽑아봤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전날 그날이 가족의 거름이 되는 팔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제 원래 생일 하루 전날이 된 거죠. 생일 하루만큼은요, 꼭 소고기 미역국에 하얀 쌀밥을 주발에 고봉밥으로 떠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노터치. 그래서 생일 하루만큼은 나름 편안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행복한 날은 아니었지만 숨을 쉬는 날, 그리고 생일을 기다렸던 유일한 이유는 그 다음 날이면 늘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시장 입구에 그 허름한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국집에 데리고 가셔서 짜장면을 사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먹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과 손에 알사탕을 쥐어주시고 제가 제법 커서는 용돈을 쥐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40이 지나서죠. 40 중반이 돼서 어, 우울증도 앓고 이렇게 힘이 들다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하고 엄마가 그냥 나쁜 엄마가 아니라 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졌죠. 나쁜 엄마를 대하는 방식과 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당연히 달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변화는 엄마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오히려 극에 달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조건 순정하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던 제가
음, 이젠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없을 땐 형제들한테 저를 비비꼬면서 네, 뭐 흉도 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해 제 생일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아버지와 함께 중국집에 간 거죠.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사실은 오늘이 네가 진짜 태어난 날이야. 그런데 하루 전에 미역국을 끓인 이유가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픈 아들이 안쓰러워서 아버지도 딱히 엄마를 말릴 수가 없었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45년이 지났고 그런데 네가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이제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엔 생일 다음날 아빠와 중국집에 가서 제일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가서 둘이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제 생일 7일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턴 그나마 미역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제가 이제 쉰이 넘어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너 이제 결혼을 하면 네 생일 음력 28일에 해먹어라.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물론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죠. 생일이 27일인데 왜 28일에 해먹어? 제사야? 어,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어떤 도사가 넌 생일을 빨리 해먹어야 좋다고 해서 그런 건데 결혼하면 자기 생일 되찾아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고 아주 인자한 얼굴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50년의 거짓을 바로잡더라고요. 이제 남의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짜 생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굳이 그 가짜 생일을 고집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혼을 하고 첫 생일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침을 먹었죠. 먹는데 음, 저도 사실 그렇게 뭐 애교가 많고 곰살스럽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애교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남편이 생겼고 그 첫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 미역국이 먹고 싶네요. 라고 했더니 그럼 끓이지 그랬어. 라고 하길래 첫 생일 미역국은 남편들이 서툴러도 끓여서 주지 않나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들? 몇 놈이랑 살려는 거야? 먹고 싶으면 장모한테 가서 끓여달라고 해서 먹고 와.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서운했어야 합니다. 서운해서 이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야 하거든요. 그때는 혼인신고도 안 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했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조금은 차갑고 그 냉정한 말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싫은 걸 싫다고 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성격이었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거라고. 내 인생이 훨씬 덜 고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이 사람의 그런 말투를 저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말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르시스트에 대한 공부를 몇 년씩이나 해놓고도 어쨌거나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생일은 어땠냐고요? 뭐, 역시나, 우리는 헤어지는 중이니까요. 그래도 매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야기했죠. 생일인데 선물 없습니까? 없으면 현금이라도 주세요. 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물인데 뭘 더 바래? 돼지같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고 얘기하대요. 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죠. 내가 나를 아끼고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선물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이젠 또 작은 기쁨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저의 지나온 얘기를 정리하는 중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토닥토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네 아니에요. 전 이제 살짝 울컥하려고 하는데요. 지나온 시간들 이제 아버지가 먹던 그 짜장면이 사라져서 네 오늘은 저를 위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먹을 계획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